100쪽 볼게요. 사관학교 변형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를 보는데 100쪽에 있는 거는 무한동력이라고 하는 거죠. 무한동력이라고 하는 거, 무한기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무한기관, 무한동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쪽에서 쓰는 에너지를 다시 회수를 해서 이쪽으로 보내서 얘를 굴리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게 무한동력이고요. 이거는 꽤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과학자들이 많이 입증을 했고요. 여러분들 책에 100쪽에 있는 그 지문이 무한동력, 무한기관이 왜 안 되느냐를 설명한 거예요. 연력학 1법칙, 2법칙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예전에 봤을지도 몰라요. 네이버 웹툰에 무한동력이라고 있어요. 아이고. 지금은 꽤 예전에 완결이 된 거. 주호민 웹툰 작가께서 쓰신, 이거 지금 어제 확인해 보니까 15화까지가 무료던데. 완결돼서 뒤에 거는 이제 유료가 됐고요. 15화까지 무료입니다. 이거 아마 읽어보면 꽤 재밌을 거예요. 약간 철학적인 얘기도 들어가고. 요거를 만드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야. 근데 워낙 이분께서 재밌게 잘 만드시니까 방학 중에 한번 기회 되면 보세요. 자, 갑시다. 무한기관이란, 연구기관이란 외부에서 어떤 일을 가하거나 연료를 공급하지 않더라도, 정의 내리고 있죠? 스스로 계속 움직이는 가상의 장치를 말한다. 왜 가상이에요? 이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는 가능해. 이런 게 되지 않을까? 근데 말이 안 돼요. 자전거는 어때요? 자전거는 니네가 동력을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외부예요. 여러분들이 동력을 줘서 가는 거잖아. 자동차는 기름을 넣죠. LPG 가스나 아니면 전기를 통해 가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쓰는 에어컨 아니면 난방기 전부 다 동력 에너지를 줘야 돼요. 주로 16세기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기관이 고안되었는데 그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통시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도 있습니다. 16세기부터 접근이에요. 정의도 내리고 있고요. 기억 그림 1의 장치는 17세기에 고안된 연구기관이다. 내부가 몇 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진 원반이 선풍기처럼 회전하면서 각 구획의 벽을 따라 쇠구슬의 중심부에서 이동하도록 되어 있다. 자, 이거는 이런 원리인 것 같아요. 선풍기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요. 중심이 있고 안에 이렇게 프로펠러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쇠구슬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무거운 쇠구슬이에요. 무거운 쇠구슬이 있으면 이렇게 곡선이 되어 있잖아. 곡선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원반이 이쪽으로 조금 약간 회전을,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얘가 조금씩 밀려오겠지? 밀려오겠죠? 그러다가 얘가 이게 회전을, 그러니까 이렇게 원반이 회전을 하니까 이쪽으로 쭉 밀려올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돼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죠. 중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무거운 쇠구슬이 이렇게 달려오면서 여기에는 위치 에너지를 활용해서 얘를 밑으로 더 밀어주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원반이 회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자기 힘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원반을 회전을 시키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조금 전진. 근데 또 위에서 또 있었잖아요. 계속 이 구슬이 있죠. 그러면 얘는 이만큼 밀었어요. 두 번째 얘는 이만큼 밀지. 세 번째 요 구슬은 요렇게 밀겠죠. 네 번째 구슬은 뭐 요만큼 밀겠고, 그 다음에 저 다섯 번째 구슬이 요만큼 밀면 서로 계속 밀어주게 되면 얘는 계속 돌 것이다. 한 번 내가 툭 이렇게 쳐주기만 하면, 한 번 내가 돌려주면 얘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가고 위에서 내려가는 힘을 요만큼 전진하는 데 쓰고 돌리는 데 쓰고, 두 번째 쇠구슬은 요만큼, 세 번째, 네 번째는 쭉쭉쭉 해서 계속 돌아갈 것이다. 이게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이미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뭘 배웠느냐? 기본적인 마찰력을 배웠지.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보면 알 수는 없지만 미세하게 온도를 재보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고 이거를 돌리면서 여기서 미세하게 열이 발생합니다. 마찰 열도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거 열은 어쨌든 뭐예요? 얘는 에너지잖아.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뀐 거잖아요. 그리고 마찰에 의해서도 에너지가 사라지잖아. 여기 있던 게 밖으로 나가는 것 뿐이야. 보통 이게 열의 형태로 나가긴 하지만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거를 몰랐죠. 왜냐? 이게 내려간다고 온도가 이거 아마 카메라로 비춰봐야 확실히 알 겁니다. 거의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열 변화가 아닐 거야. 그러니까 16세기면 1500년대잖아요. 임진왜란 발생할 당시에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릿속으로는 이거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다가 만들어 봤더니 안 돼.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라고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한동력 아니면 연구기관, 무한기관이라고 하는 거는요. 과학적으로 보면은 말도 안 돼요. 허황한 것 같지만 요거를 연구하면서 굉장히 많은 과학의 발전을 이뤄온 겁니다.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거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그림 1이잖아요. 그림 1에서 그래 외부에서 뭔가를 주지 않았더니 결국엔 멈추는구나. 그래서 요거를 극복해보고자 새롭게 만든 게 그림 2와 같은 개념이에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지 않으니까 얘는 끝나는구나.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에너지를 흡수하면 그것도 무한기관 아닐까? 라고 본 게 그림 2야. 그러니까 요거를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한 게 연력학 제1법칙인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해결한 거 머릿속으로 만들어 본 기관이 그림 2에 나오는 기관인데 이건 왜 안 되지? 라고 해서 여기에서 확실하게 나온 게 연력학 제2법칙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무한동력은 쓸데없는 게 아니고요. 과학 발전을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연금술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봤죠? 비슷한 이름이 들어가 있는 만화도 있고요. 연금술은 뭐예요? 금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에 있는 금속, 철이나 구리나 이런 걸 가지고 금속을 만드는 걸 우리 연금술이라고 하는데 와, 그거 허황된 거 아닌가요? 아니죠? 여기에서 현대 화학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과학의 특징이야. 우리 지난번에 논증할 때도 얘기했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건 기존의 거에서 새롭게 하나씩 누적해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 이걸 통해서 연력학 법칙이 나오고 이걸 통해서 현대 화학이 나오고 다 의미가 있던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맞아. 이 장치를 처음 고안한 사람은 시계 방향으로 힘을 가하게 되면 처음에 내가 이렇게 내리게 되면 쇠고슬로 인한 회전력에 의해서 원반이 영구적으로 회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쇠고슬이 회전력을 만들어 줄 것이다. 뭐 틀린 건 아니야. 다른 힘이 또 생겼기 때문이지.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이 장치는 결국 멈추게 되었다. 처음에 원반을 돌린 힘, 내가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니네 이거구나.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회전축의 마찰, 첫 번째, 쇠고슬이 구르면 생기는 마찰.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찰이 이렇게 돌면서 있고 잡고 있을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 쇠고슬이 내려가면서 여기 요 면에서도 마찰이 생길 거잖아. 미세하게라도 거기서 조금씩 사라지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에 쇠고슬이 몇 개나 있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걸로 치면 한 10개쯤 되잖아요. 그 마찰이 한두 개가 아닌 거라고. 다 합치면 양이 있기 때문에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열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치 안에서 마찰로 인해 손실된 에너지를 보충할 새로운 에너지는 생성되지 않는데 여기 한번 니네 표시 한번 해봐요. 여기 손실된 에너지를 보충할 새로운 에너지는 생성되지 않는데 이걸로 사라졌죠. 열 손실이 생겼지. 보충이 되지 않지. 일단 표시해 놓으세요.
그 이유는 오른쪽에 있는 쇠구슬의 무게로 인해 회전축에 걸린 힘이 모두 원반의 왼쪽에 있는 쇠구슬을 끌어올리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얘가 이게 마찰로 인해서 몇 개가 사라졌단 말이야. 마찰로 인해서 10만큼이 사라지고요. 얘가 밑으로 내리는 힘은 100이라고 합시다. 100이에요. 100이고 내가 처음에 얘를 쭉 밀어준 게 100이라고 치자고. 그러면 회전할 때 생기는 마찰로 10이 사라져요. 그리고 얘가 만들어낸 100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다 쓴다는 얘기예요. 예를 드는 것 뿐이야. 그럼 얘가 이쪽으로 오면서 회전력을 만들어준 걸로 100을 다 썼으면 내가 처음에 밀어준 게 100이잖아요. 그러면 얘 하나가 이쪽으로 갈 때 사용한 마찰이 10이잖아. 그럼 만약에 여기 쇠구슬이 10개가 있잖아요. 한 바퀴 돌고 끝나는 겁니다. 왜? 내가 처음에 준 게 100이야. 쇠구슬이 10개야. 그러면은 각각의 10만큼씩 사라져. 한 바퀴 돌고 끝이에요. 내가 세게 돌리면 200을 주겠지? 그러면 해봤자 두 바퀴 돌고 끝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와서 얘가 이렇게 밀어주는 힘은 다 얘를 돌려주는 걸로 끝나. 이 마찰에 해당하는 열은 에너지는 보충되지 않는다. 보충되지 않는다도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이를 통해 에너지는 형태를 바꾸는 경우는 있어도 새로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더니 얘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바뀌는 것 뿐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뭘로 바뀌죠?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한 법칙이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이다. 결국 그림 1과 같은 연구기관을 만들 수 있을 걸 생각한 것은 연력학 제1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왜 그 보충되지 않는다를 자꾸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자, 이게 문제는 처음에 내가 줬던 힘 100이 지속적으로 생기지 않기 때문이야. 그렇다면 다른 연구기관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얘를 지속적으로 주면 되지 않을까? 단 나는 안 주고 이 기관이 알아서 이 100을 계속 얻어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밑에 있는 그림 2예요. 그러니까 그림 1에서 그림 2가 연계가 되는 거고요. 그림 1에서 그림 2로 가는 결정적인 원리는, 그러니까 원인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여기에 보충되지 않고 생성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생성되지 않으면 생성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요 생각을 했대요. 또 밑에 있는 그림 2를 간단하게 그려보고 시작합시다. 보면요. 여기가 엔진. 여기가 엔진. 그 다음에 공기가 지나가는 파이프는 그냥 쭉 이렇게 할게요. 꺾지 않고 공기가 지나가는 파이프.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20도씨의 공기가 여기로 들어가요. 그리고 책의 그림 2에서는요. 이게 19도씨의 공기잖아요. 그러면 20도에서 19도씨로 바뀌었잖아. 마이너스 1도만큼이잖아요. 이걸 뺏겼잖아. 뺏겼죠? 이렇게 씁시다. 공기는 1도씨만큼의 열을 빼앗겼다. 그러니까는 19도씨의 공기는 나간 거죠. 그럼 1도씨만큼의 열을 빼앗긴 거니까 이 열을 누가 가져가요? 엔진이 1도씨만큼의 열을 가져갔다예요. 근데 여기서 열은 우리 에너지로 바꾸도록 합시다. 열은 에너지예요. 에너지를 가져간 거야. 그럼 이 엔진이 1도씨만큼의 에너지를 왜 가져가느냐? 자, 이 엔진 안에는요. 어쨌든 여러 가지 증기기관도 있고 막 있겠지만 가상으로 하는 겁니다. 가상으로 15도씨에서 끓는 액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15도씨에서 끓는 액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안에는 그 액체가 가득 차 있다. 가득은 아니겠고 일부 차 있습니다. 액체가 이렇게 있어요? 있어요. 일단 얘는 15도씨 이하야. 14도씨라고 하자고. 14도씨짜리의 액체가 있는데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면 쭉 지나가면 얘는 뜨겁잖아요. 상대적으로 얘보다 온도가 높잖아. 그러니까 이 액체가 20도씨의 공기로부터 열을 갖고 오는 겁니다. 열을 갖고 오게 되면 막 열을 갖고 와. 막 열을 갖고 와서 얘가 이제 15도씨가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기체가 돼요. 끓었어. 그 끓는 순간에 증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면 그 증기로 인해서 엔진을 돌리겠지. 부릉부릉부릉부릉 막 돌릴 겁니다. 돌리게 되면 이제 차가 가는 거야. 차가 가게 되면 이제 이만큼을 지나가면서 공기는 이 시점에서는 열을 많이 뺏겼죠. 1도씨를 뺏겼잖아요. 그러고 나가요.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면 어차피 공기는 다 20도라고 치는 거야. 되게 많습니다. 그럼 이 차는 앞으로 전진만 하면 돼요. 이 19도씨로 된 공기는 다른 공기 아니면 태양열을 받아서 다시 20도씨로 보충이 돼서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공기들은 또 다 20도씨니까 얘는 계속 흡수를 하면서 기체로 되고 그게 증기기관이 막 증기를 펌프를 해서 실린더를 돌리고 엔진이 작동을 해서 붕 가겠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지.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내지. 그럼 무한 동력이 될 것 같죠? 핵심은 뭐예요? 외부에서 어떻게 흡수를 하느냐? 스스로 흡수하는 거지. 나는 신경도 안 쓰는데 자, 여기서의 오류는 뭘까요? 이 무한 동력 기관에서의 문제는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자, 문제는 뭐예요? 얘가 이 15도씨, 16도씨 막 기체가 됐잖아. 그쵸?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면 아무 역할도 우리는 하지 않고 이놈이 알아서 막 지지고 볶고 하려면 문제는 뭐냐? 기관 하나가 더 필요해요. 무슨 기관이요? 여기서 만든 기체를 원래 액체로 돌려주는 기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액체가 다시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다시 기체로 변환이 되어서 엔진을 막 돌리고 다시 그게 액체로 되어서 요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액체가 기체로 되는 과정은 괜찮아요. 그렇다면 기체가 액체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잘 봐봐.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액체가 기체로 되려면 지금 처음에 얘기했던 거야. 액체가 기체로 되려면 액체가 열을 흡수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반대로 기체가 액체로 되려면 열을 뺏기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는 15도씨에 끓는 액체가 20도씨의 공기에 있는 열을 막 갖고 왔잖아. 내놔. 나는 그 열을 받아서 기체가 되어야겠어 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액체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을 빼앗겨야 돼요. 그 누구한테 빼앗겨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이 공기밖에 없어요. 여기 19도로 된 19도씨로 된 공기밖에 없잖아. 그럼 생각해봐. 이 기체는 15도씨란 말이야. 근데 지나가는 공기는 19도예요. 그럼 얘가 얘 열을 뺏어올 수가 있나?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돼요. 혹은 얘가 얘 거를 뺏어올 수 있나?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얘를 이용해서 20도씨의 공기를 이용해서 이 알 수 없는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건 돼요. 너 열 많지? 다 내놔 해서 만약에 이 기체가 21도 정도가 되면 혹시 또 몰라요. 얘가 온도가 더 높아지면 이제 내 열을 너에게 주겠어.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이게 아니잖아. 기껏 올라가서 15도씨란 말이야. 다 끓어. 15도씨 다 끓어요. 완전 다 끓었습니다. 끓었으면 여전히 얘는 15도씨인 거고 얘는 19도예요.
얘가 온도가 더 높잖아. 온도가 더 높으니까 얘가 얘 거를 갖고 오진 않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영원히 기체예요. 만약에 이 기관이 성립이 되려면 우리가 여기다 뭘 넣어줘야 돼요? 냉매 같은 걸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 냉매도 그래.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 있죠? 에어컨도 있잖아요. 에어컨이나 냉장고의 기본 개념은 뭐예요? 열을 빼앗는 거야. 그러니까 차갑게 해주는 건데, 차갑게 해주니까 그게 냉동실에서는 어는 걸로 가는 거고요. 냉장실은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거잖아. 근데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뭘 공급해요? 전기를 공급해요. 그러니까 냉장고, 에어컨은 차갑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전기가 들어가게 되면 얘는 무한 동력이 아니잖아. 그쵸? 이런 법칙이 바로 뭐예요? 자, 이제 볼게요. 오른쪽에 봐, 오른쪽에. 그렇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연구기관 대신에 스스로의 힘으로 주변에서 공급받는 연구기관 작동은 가능하지 않을까? 주변에 있는 공기의 열을 이용해 달리는 가상의 자동차를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자. 주변 공기의 온도가 20도씨인 상황에서 끓는 점이 15도씨 액체를 끓여서 그 증기 힘으로 작동하는 증기기관 자동차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충분히 가능해. 이때 액체를 끓여 전기를 만드는 데는 주위에 있는 공기만 사용할 수 있다. 되긴 돼요. 열을 끌어오면 기체가 되니까 되긴 돼요. 열을 빼앗겨 온도가 떨어진 공기는 자동차 밖으로 배출된다고 하자. 증기를 다시 식혀서 액체로 만들 수만 있다면 이 자동차는 영구히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증기를 식혀서 다시 액체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식혀서 액체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얘가 밖으로 열을 보내야 되거든요. 난 너무 뜨거우니까 지금 증기인데 열을 좀 밖으로 빼내야겠어. 근데 열을 빼내려면 순식간에 만약에 여기에 증기가 10도씨라면 그게 돼요. 너 열 별로 없지? 다 가져가. 왜? 얘는 15도씨니까. 그러니까 열은요, 여러분들 물도 그럴 거야. 물도 그렇고요. 공기도 그러는데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는 겁니다. 근데 얘는 19도잖아. 얘는 15도잖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칙이 열의 이동에 관한 법칙인 열역학 제2법칙이고요.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고요. 스스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할 거면 우리가 따로 힘을 내줘야 합니다. 그게 냉장고, 에어컨이에요. 자동차의 아이디어는 법칙이 위배이기 때문에 그림 위와 같은 자동차의 영구적인 작동은 불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기역에 해당하는 적절한 설명을 골라 짝지은 것은요. 자, 기역은 아까 이야기했던 요거잖아요. 요 선풍기 같은 거. 출력되는 에너지가 입력되는 에너지보다 크다. 이거는 여기에 있는데 출력되는 에너지나 입력되는 에너지는 똑같아요. 단지 뭐만 바뀌어요? 형태만 바뀔 뿐이야. 기억 안 돼요. 처음 가해진 힘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된다. 아까 여기 마찰로 전환된다 그 얘기 했었고요. 디귿, 작동 과정 생긴 에너지는 회전축에 걸리는 힘을 증가시킨다가 아니라 야, 이거는 뭐 안 나오긴 했지만 작동 과정 생긴 열 에너지는 밖으로 사라지겠죠. 그치? 추정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요. 회전축을 중심으로 원반의 오른쪽에 걸린 힘, 왼쪽에 걸린 힘이 상쇄된다. 이거는 맞죠? 회전축의 중심에서 이렇게 얘가 내려오는 힘이랑 돌려주는 힘이랑 똑같다고 했잖아. 상쇄라고 말을 해도 되는 겁니다. 답은 5번이에요. 자, 문제 2번 풀어볼게요. 니은과 같은 결론. 자, 니은은 읽어볼게요. 이 증기를 15도씨 이하로 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요거 얘기하는 거죠. 왜 불가능해요? 요러니까 주변에 있는 공기는 19도씨고 얘는 15도씨고 근데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는 거지 저온에서 고온은 아니니까. 자, 2번 볼게요. 3번 증기가 액체로 변하기 위해서는 주변 공기의 온도가 증기의 온도보다 낮아야 한다. 그럼 왜 낮아야 하느냐? 얘가 열을 밖으로 보내줘야 하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열을 옆쪽으로 보내야 얘가 액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15도씨, 얘는 19도씨니까 그게 안 된답니다. 자, 2번의 답은 3번이에요. 자, 그림 1과 그림 2의 장치들의 공통점만을 모두 고른 것은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되는 기관은 그림 1이에요. 1법칙에 해당하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2법칙은 뭐예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1법칙은 에너지는 보존된다. 니은 스스로 주변 환경 에너지를 공급받는 기관이다. 이거는 그림 2에 해당하는 얘기죠. 디귿 계속적으로 작동 운동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연구기관 얘기하는 거니까 둘 다 맞죠. 리을 순환 과정으로서 원상태와 똑같은 상태로 돌아올 것 가정된 기관이다. 디귿과 리을이 연구기관 설명이고요. 기억은 그림 1에 대한 설명이고요. 니은은 그림 2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연구기관 얘기고요.